얼마 전 아무런 유기물의 섭취가 없이 호흡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마이크로박테리움 스매그마틱스 박테리아를 연구하던 연구팀은 공기만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냈고, 이 내용을 3월 8일 네이처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원리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아니, 내연기관은 연료가 탈 때 나오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생명체는 음식물의 대사작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건 결국 산소와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서 똑같죠. 우리는 숨 쉴 때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와 음식물의 탄소가 효소에 의해서 공유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내연기관은 대기 중의 산소와 연료 속에 있는 탄소가 높은 온도에 의해서 공유결합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는, 효소에 의한 공유결합은 낮은 온도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공유결합하는 경우에는 높은 열과 빛을 방출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는 불이 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론상 대기 중에서 산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체를 얻을 수가 있다면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지구의 동물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구의 대기 성분이 산소와 메탄이 적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면 대기 중에서 얻는 산소와 LNG 가스를 이용해서 주유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질소 대신에 메탄가스가 주성분이었다고 해도 이 경우엔 너무나도 쉽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에 대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작용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공기를 흡입한다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아무런 유기물의 섭취가 없이 호흡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마이크로박테리움 스매그마틱스 박테리아를 연구하던 연구팀은 공기만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냈고, 이 내용을 3월 8일 네이처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마이크로박테리움 스매그마틱스라는 박테리아는 아무런 음식물의 섭취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지만 대기 중에도 10억 개의 분자 중에 약 600개 정도의 H2가 존재합니다. 이는 매우 미미한 양이지만 H2와 산소 분자가 결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 박테리아들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량의 H2만으로 대사작용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 수소 농도는 약 10억 개 중에 350개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현재는 각종 공장들과 기계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의 H2 농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마이크로박테리움 스매그마틱스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 농도만으로 음식물 섭취 없이 생존이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는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수소를 산소와 공유결합을 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산소와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효소들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사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수소와 산소를 낮은 온도에서 공유결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효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연구팀은 마이크로박테리움 스매그마틱스 박테리아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HUC라는 효소를 발견해냈고, 놀랍게도 이 효소가 낮은 온도에서도 대기 중의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효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효소의 구조를 사용해서 공기만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기 중에 극미량 존재하는 H2 분자를 니켈과 철 이온으로 이뤄진 구조체를 통과시키면 산소와 반응해서 전자를 뺏기게 되고, 이 전자의 흐름을 바꿔서 간단하게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니켈과 철 이온으로 이뤄진 구조체가 이번에 발견한 HUC 효소체의 원리를 모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흡입할 때 발견되는 H2의 농도는 고작 0.00005% 정도에 불과한 극미량이지만, 이러한 H2는 우주방사선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때릴 때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도 대기 중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발명한 것이죠. 비록 현재로서는 많은 전류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건전지를 넣을 필요가 없는 리모컨이나 전자계산기 그리고 각종 센서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고 연구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 동안 방치해놔도 방전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기술이 주목받을 만한 기기는 인체에 삽입되고 있는 각종 바이오 센서들인데요. 혈당 관리를 목적으로 혈관 뇌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삽입하거나 뇌에 칩을 삽입하는 등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전자기기의 충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대기 중이나 체내에 있는 H2를 활용해서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심장의 박동이 만들어내는 혈압을 수력 발전 방식으로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우리의 대사 에너지를 뺏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기술들이죠. 무엇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소형화되면 소형 저전력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건전지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V 리모컨이나 계산기 등이 보통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은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양의 1만 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건전지가 다 떨어졌을 때의 귀차니즘은 상당하고 폐건전지가 만들어내는 환경오염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기술이 생산해내는 전력량은 스마트폰 같은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기기에 사용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수소 농도는 0.00005%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무런 연료도 풍력도 태양광도 없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무궁무진한 활용이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럴만.